모두의 타로.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지금은 완전히 멀어진 이 사람, 혹은 다퉈서 이별해서 완전 틀어져서 여러분들 관계 속에서 이 사람의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완전히 떠오를 때 연락의 순간은 이때라고 합니다. 이럴 때 연락이 온다라고 하는데 어느 순간 어떤 흐름으로 가게 될지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의 뒷모습 혹은 앞으로 오픈되게 될 앞모습, 위쪽에 놓여지게 될 공주님들을 보시고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시간 드릴게요. 앞에서부터 3번, 2번, 4번, 1번, 5번입니다. 1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리 보랑님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그 사람의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강렬하게 떠오를 때 연락의 순간은 이때라고 하는데 언제 연락이 올지 혹은 여러분들이 연락해도 되는 시기는 언제일지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카드는요. 상대방이 이 관계 속에 갖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6개 펜타클이 나오는 거는 이 관계는 누군가는 완벽하게 이해해주고 배려해주지 않으면 어려운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관계는 그래서 일방적인 어떤 배려 하에서 누군가는 그게 익숙해져서 갑과 을 같은 그런 관계가 되어 있지 않을까라고는 그 관계성에 대한 어떤 고민을 좀 하시는 게 어느 정도 있고요. 그런 흐름 속에서 일방적으로 계속 배려를 강요 혹은 본인이 약간 굉장히 약간 강요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계속 을이 될 수밖에 없는 어떠한 배려 이런 것들을 할 수밖에 없는 흐름 속에서 누군가는 미안함을 계속 가졌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내려주는 어떠한 배려, 어떠한 환경 속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어떠한 이해, 이런 것들이 이 관계의 어떤 큰 고민거리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관계 어떤 관계였는지 먼저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자, 서로 어떤 관계였는지. 이게 나이 차이가 조금 나는 관계였을 가능성이 높네요. 이 관계는 이게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누군가는 굉장히 꼰대 같은 사람이 있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이가 25살밖에 안 돼. 근데 완전히 40대 중반 같은 그런 스타일, 보수적인 세계관을 갖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자기만의 스타일이 굳건하고요. 카리스마 넘치면서, 그리고 자기만의 어떤 세계관과 가치관을 고치지 않으려고 하면서 자기가 뭐든 핸들링하고 싶어하는 자기만의 어떤 아우라가 있는 사람이 있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책임감으로 느껴졌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 사람은 굉장히 진중해 보이거든. 진중해 보이고 책임감 있고 약간 굉장히 약간 이 딴짓 안 할 것 같고 거짓말 안 할 것 같고 한 입으로 두 말 안 할 것 같고 약간 그랬는데 이게 만나다 보니까 이게 자존심인지 아니면은 이 사람만의 카리스마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면 만날수록 이 관계는 누군가는 굉장히 예민해지고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흐름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점차적으로 그런 것들 안에서 스트레스가 쌓이다 보니까 대화가 점점 없어지는 그런 흐름으로 가지 않았나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남아있는 관계의 여지 상대적으로 봤을 때 누가 더 크게 보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더 크게 느끼고 있는지. 상대방, 이 관계의 여지. 하프하프 보고 있네요. 그리고 여러분들. 사실은 여러분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완전히 끊기는 관계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갖고 계시고요. 이 사람은요, 그냥 이 흐름대로 뭐 가는 것도 뭐 어쩔 수 없지만, 뭐, 운명의 어떤 흐름에 맡겨보자? 약간 이런 흐름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이 관계의 여지는 조금 더 많이 갖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임팩트 있게 많이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상대방은요. 그 여러분들보다는 관계에 있어서 여지를 조금 더 낮게 보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요즘에 여러분들 생각을 얼마나 하는지 볼게요. 요즘에 여러분들 생각을 얼마나 하는지. 많이 하는데요? 이 빈티지 카드는 과거에 여러분들과 익숙해졌던 것들, 여러분들과의 일상, 여러분들과의 익숙해졌던 것들, 이런 것들을 계속 곱씹는 느낌이라 여러분들을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생각들을 좀 주로 하시는지. 이 사람은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의 입장을 생각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되돌아서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나에게 괜찮은 사람이었는지, 나의 운명 같은 사람이었는지 지금 생각해보니까 좀 리마인드가 된대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내가 여태까지 만난 사람들 중에서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었고 내가 주변에도 막 자랑을 할 정도로 엄청난 임팩트 있는 인재였다. 이런 생각을 하세요. 근데 이 사람은 생각할 때 너의 입장을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공감이 가고 이해가 가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너에게 말만 하고 응만 하고 실질적으로 행동을 못했던 것들이 많은 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곱씹고 있는 느낌, 그리고 미안한 감정,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이 사람이 리마인드를 하고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무의식 안에서 계속 연락을 주저하는 이유는 무의식 안에 하고는 너무 쉽대요. 근데 약간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연락을 할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이게 더 스타 카드가 나오는 거는 연락을 하고 있는 생각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관계 속에서 어떤 불편한 것들에 대한 어떤 불편한 그런 거 있잖아요. 부정적인 어떤 심기가 좀 가라앉을 때까지는 참자, 이런 느낌이거든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조금 더 괜찮아질 때까지, 혹은 이 관계 속에서 서로 간에 약간 부정적인 시각이 조금 줄어들 때까지는 조금 참자, 이런 느낌을 갖고 계시는 거거든요. 연락을 할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핑크 나오고 스타 카드 나오고, 그리고 퀸 오브 이모션스는 부드러운 어떤 흐름대로 어떤 타이밍을 잡아보겠다, 이런 느낌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연락의 의지는 긍정적으로는 생각을 하나 이게 사실 아주 급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진 않아요. 여유 있게 시간의 흐름대로 여러분들은 좋은 사람이었으니까 이 관계 긍정적인 여지를 조금 보자. 그래서 좀 유유자적하는 그런 느낌도 좀 있으신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러네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으로부터 향후에 가면 갈수록 이제 짙어지는 생각들은 뭐가 될지 한번 볼게요. 아직은 아니야. 조금 더 기다려야 돼. 이런 생각. 이 사람은 조금 더 잠수를 타실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이 사람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떠한 지금 상황에 대해서 곱씹고 어떻게 이 관계 안에서 이런 상황을 해결해야 되는지를 약간 고민하는, 자기만의 동굴 속에서 들어가서 약간 차분하게 고민하는 그런 생각들. 하지만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는 것들이 아니고요, 진중하게 생각하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심오하게 생각하는 그런 흐름들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생각나는 게 뭐다? 미련이다. 이 사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에 대한 미안한 감정들이 굉장히 크고 후회하는 감정도 굉장히 커지고 여러분들에 대한 감정이 어느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뭔가 관계에 있어서 미련도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요. 생각이 굉장히 깊어질수록 여러분들이 얼마나 괜찮았던 사람이었는지를 이 사람이 곱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연락의 가능성은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가까운 미래는 좀 낮네요. 가까운 미래는 낮아. 이 사람이 좀 유유자적, 약간 여유있게 조금 더 고민하는 시간을 좀 갖는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에 대한 미련은 있다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조금 소요될 수 있겠다. 아주 가까운 미래에는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연락을 할 가능성이 낮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이 사람은 자기가 마음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어떤 우선순위가 명확한 사람이라든가 아니면은 자존심이라든가 아니면 책임감 이런 것들이 명확한 사람이라서 자기만의 어떤 이 관계 속에서 불미스러운 어떤 일들을 해결하지 않는 한 쉽게 경거망동하게 움직이지는 않을 사람이라고는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뭔가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그게 아주 가까운 미래는 아닐 것이다 라고는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그 시기를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이 연락이 온다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사람은 미련지수가 커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음도 있어, 여러분들에 대해서. 근데 어쩔 수 없이 서로 간에 이해를 못하는 어떤 요인들이 이 관계를 방해하고 있는 거는 맞아요. 마음이 없어서 헤어진 건 아닌 것 같아요. 마음이 없어서 틀어진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은 시기. 자, 이거는요, 시기로 봐서는 이 6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그리고 프라이데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여기서 보면, 이게 기호로 보면 금성의 기호거든요. 비너스 금성의 기호면 뭔가 로맨틱, 감정, 사랑, 그리고 관계성, 이런 카드거든요. 이 금요일만 되면 여러분들에 대한 관계성에 대한 생각들이 굉장히 강해지기 때문에 이 사람은 결국에는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결정을 하고 본인의 어떤 결심을 하는 시기는 금요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그 금요일은 지금으로부터 6일차에 돌아오는 금요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가 되겠지만 아주 가까운 미래는 아닐 것 같고요. 지금으로부터 6주차 금요일이라든가 아니면 6하고 관련되어 있는 어떤 금요일이 될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다면 언제쯤 하는 게 좋을지? 근데 여러분들이 더 가깝게는 있거든요. 여기서 보면 you can carve something out 나오는 거 보면 여러분들이 뭔가 이 관계의 변화성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어떠한 시기는 4일 혹은 4주다. 저 궁금하니까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지. 일단 이 상대방이 금요일날 지금으로부터 어떤 시기가 됐던 금요일날 연락이 오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 보이는데 아주 가까운 금요일은 아닐 것 같고요. 좀 몇 주가 지난 그런 금요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이 사람이 연락이 온다면 어떤 의지로 연락을 하시는지.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아무리 바쁘고 자기가 막 돈을 벌고 다른 거에 집중해보고 막 미친 듯이 해도 여러분들과의 관계 안에서 외로움을 떨칠 수가 없다더라. 뭔가 이 관계 속에서 내가 노력했던 거에 대한 대가가 없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사람은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이 점점 더 줄어드는 게 아니고 더 생각이 나는 어떠한 흐름 때문에 본인이 상황이 그렇게 나아지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 안에서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도저히 떨칠 수가 없는 어떠한 미련 속에서 허우적대다가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하실 가능성이 농후해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관계 흐름이 어떻게 갈지? 서로 간에 약간 재보는 흐름이 될 수 있겠다. 그럼 이거는 여러분들도 해당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이 관계 속에서 서로 간에 약간 간을 보는 어떠한 흐름,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조금 더 고민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서로 간에 약간 눈치 게임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 사람이 연락이 온다라고 하더라도 바로 회복이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이 사람의 어떤 마음을 좀 떠보기 위해서 좀 조심할 것이고 이 사람도 여러분들 눈치를 보는 어떤 흐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서로 간에 약간 자기 감정들을 확 드러내지 않고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 사람은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은 그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약간 재보는 그런 흐름들이 조금 더 유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바로 회복이 되는, 연락이 바로 회복으로 연결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요걸 볼게요. 이 사람이 연락이 온다라고 하더라도 조금 더 간보는 시간이 좀 서로 간에 필요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4일차에 연락을 하면 이 사람이 반응은 혼란스러워해. 굉장히 약간 복잡해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약간 마음의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약간 흔들리나 약간 본인이 여러분들에게 지켜지지 않는 어떤 약속 때문에 확신을 하지 못하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4일차에 연락을 하는 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4주차에 연락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연락을 한다면 4주차에 연락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 비즈니스 카드가 나오죠? 비즈니스 카드가 나오면은 서로가 서로에 대한 어떤 소용성, 서로에 대한 어떤 협상, 서로에 대한 어떤 필요성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가질 가능성이 높고요. 이 시기에는 뭔가 도와주는 어떤 조언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조언자가 될 수도 있지만 옆에서 말 한마디를 탁 던졌는데 이 관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조언을 해주는 누군가가 생길 가능성도 농후하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의 관계 흐름은 현실적인 문제를 좀 고려해 보셔야 된대요. 이 관계는 현실적인 문제를 좀 재고를 해봐야 되는 그런 관계는 분명해 보이는데요. 그 옆에 타협 카드가 나오기 때문에 이전에도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 왔지만 여러분들이 4주차에 연락을 하게 되면 이 현실적인 문제를 좀 타협을 하고 서로 간에 약간 중재를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겨날 수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기다려서 이 사람이 금요일 날쯤
뜬금없이 여러분들에 대한 미련을 이기지 못하고 연락을 할 가능성도 높지만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확실한 정의를 내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으로부터 4주 차에 연락을 여러분들이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는 보여지는 것 같아요. 4일 차는 저는 비추인 것 같아요. 이 관계 속에서 누군가는 계속 맞춰줘야 되는 어떤 현실적인 상황이 이 관계를 방해하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언제나 여러분들 편인 수호천사님은 가까운 미래 안에 아주 멀리 걸리지는 않을 거야. 막 몇 개월 막 이렇게 걸리지는 않을 거야. 가까운 미래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요 마지막에 나오는 이런 카드들이요. 수호천사님이 이렇게 함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컴프로미스 나오죠. 가까운 미래 타협을 해봐. 하나씩 한 걸음씩 서로 간에 양보를 한다면 충분히 서로 간에 약간 균형점을 맞출 수 있는 그런 타협점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그런 결론의 약속들이 도출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서로 간에 타협하고 약속하고 조율하고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으신 것 같네요. 그럼 1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고요. 복치는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1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리 모랑님들 리딩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은 멀어진 이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의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떠오를 때 연락의 순간이 이때라고 하는데 언제쯤 이 사람이 움직이게 될지 그 가능성은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이 혹시나 연락을 해도 되는 시기는 언제일지 리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카드는요. 그 상대방이 이 관계 속에서 가장 크게 고민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입니다. 3 오브 펜타클 나오는 거 보면 이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제3의 요인이 있어요. 이게 공부가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시험을 준비한다거나 약간 이럴 수도 있죠. 그리고 제3자, 그리고 제3의 어떤 요인. 일적인 요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는 오로지 약간 둘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제3의 요인이 이 관계를 방해하는 가장 큰 고민의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고는 보여지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뭔가 고민하는 것들이 이 관계 안에서 제3의 요인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분과 여러분들은 서로 간에 어떤 관계였는지 먼저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처음에는 조금 고민이 되었던 그런 부분들이 좀 있네요. 이 관계는 좀 애매모호함이 좀 넘치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을까라고 보여지거든요. 처음부터 이 관계는 관계에 있어서 정의를 내리지 않고 시작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혹은 누군가는 결정장애가 있어서 누군가는 뭔가 이 관계 속에서 애매한 텐션을 가지고 있어서 뭔가 이 관계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뜨뜻미지가 은한지 우리의 관계가 이게 사귀는 건지 아닌 건지 이렇게 헷갈리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간에 약간 장단점을 잘 융합을 하면서 또 맞출 때는 엄청 잘 맞춰주고 케미가 좋을 때도 있었던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익숙한 건지 누군가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을 만큼 인기가 있어서 그러는 건지 직업군 자체가 보여주는 직업군이라 말하는 직업군이라 혹은 뭔가 기술적인 것을 요하는 그런 자기만의 어떤 임팩트 있는 직업군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는 건지 주변의 요인들이 이 관계를 방해하는 거는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현재의 관계 속에서 남아있는 이 관계의 여지 상대적으로 봤을 때 누가 더 크게 느끼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상대방. 그리고 여러분. 이게 조금 애매하네. 여러분들은 이 사람에 대해서 이성적인 여지, 아직은 내가 너에 대해서 이 매력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충족을 시켜줬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에 대한 아쉬움이 좀 남아있다. 근데 이 사람은요, 뭔가 여러분들에 대한 관심과 여러분들에게 잘해보고 싶어하는 의지는 있는데 다른 욕심도 굉장히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거를 다 내가 섭렵하고 다 갖고 싶다. only you 이런 거를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주변에 신경 써야 되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 대해서도 중요하지만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다른 것도 중요해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봤을 땐 이 사람에 대한 관계의 여지를 더 아쉽게 생각하는 것들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요즘에 여러분들 생각을 얼마나 하는지 볼게요. 그래도 많이 하는데? 자, 이게 레드카드가 나오는 거 보면
여러분들에 대해서 이성적인 매력이나 육체적인 케미라든가 약간 여자로서 남자로서 굉장히 약간 매력적인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떤 생각들을 하는지 좀 볼게요. 주로 어떤 생각들을 좀 하는지. 아, 좀 제보네. 얄밉네. 좀 음흉해요. 음흉해. 이게 데블 카드도 그렇고 러버스 카드도 그렇고 다 음흉한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여기 데블 카드 대신에 투 오브 컵스, 이게 두 개의 남녀가 이렇게 중간에 컵을 두고 이렇게 서로 간에 바라보고 있는 투 오브 컵스, 이런 카드가 나왔잖아요. 그럼 너무 정서적으로나 뭐 육체적으로나 난 너만 보고 싶어, 이런 느낌인데, 이 사람은 데블 카드가 나오기 때문에 좀 음흉한 생각, 육체적인 어떠한 부분, 약간 속에서 끌어올라오는 약간 변태적인 욕구,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러버스 카드 보면 육체적인 케미에 조금 더 강한 카드거든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나에게 매력있고 너를 갖고 싶어, 너를 정복하고 싶어, 이런 생각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과연 이 관계가 본인에게 효용성이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약간 차분하게 고민해보고 재보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좀 관계에 있어서 정말 서로 간에 약간 도움이 될지, 아니면 본인에게 약간 실질적으로 실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관계인지를 정말 따져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약간 육체적으로 끌릴 만큼 굉장히 매력 있는 사람인 건 분명해 보이거든요. 근데 이 레드 카드도 그렇고 이 데블 카드, 러버스 카드 다 육체적인 케미에 관련된 카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 굉장히 약간 강하게 약간 흡입하는 그 정도로 매력 있는 존재인 건 분명해. 근데 이 관계 속에서 본인이 정말 여러분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이거를 본인이 죽이고 들어가고 싶지는 않고 뭔가 합당한 결론을 도출할 만큼 여러분들이 이득이 될지, 이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고민을 좀 해보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무의식 안에서 본인도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부분 안에서 계속 연락을 주저하는 이유는 연락은 하고는 싶어 하세요. 연락을 하고 싶어 하는데 현실적인 부분 안에서 좀 주저하게 되는 것들이 있다. 이 사람은 물론 내가 기회가 되면 할 수 있겠지, 이런 느낌. 그러니까 연락에 대해서 이 사람이 막 엄청 등한시한다거나 이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연락을 안 하겠다, 연락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막 자존심이 너무 꺾인다, 이런 느낌은 아니야. 근데 현실적인 부분 안에서 내가 신경 써야 되는 어떤 우선순위 문제가 있다거나, 내가 실질적으로 이 관계보다는 다른 일이 지금 더 중요하다거나 이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연락 언제든 할 수 있어, 근데 연락 시간이 될 때 하는 거지, 약간 요 정도로 쿨한 느낌 정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무의식 안에는 여러분들에 대한 연락의 문제 자체를 터부시하게 생각하는 거는 아니나, 이 사람은 현실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사람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에 대해서 짙어지는 생각들은 뭔지 한번 볼게요. 엠프레스 카드. 여기서도 좀 육체적인 어떤 끌림 이런 거 같은데. 이 사람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에 대한 걱정, 여러분들의 걱정, 어떤 걱정이냐, 주변에 이성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매력 있는, 자기가 느낄 때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약간 몸매도 예쁘고 얼굴도 예쁘고 멋있고 약간 이런 사람인데, 자기가 꽂힐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외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주변에 사람들이 가만히 두지 않을 것 같아. 금방 체할 것 같아. 이거에 대한 어떤 걱정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이 사람의 걱정과 여러분들에 대한 신경쓰임, 이런 것들이 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난무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 관계를 완전히 놓는 것보다는 본인이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굉장히 바쁘다 손치더라도 쉽게 여러분들이 포기가 안 되고, 뭔가 필요한 어떠한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을 10%를 놓지 못하는 그런 흐름들이 굉장히 강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 여러분들 매력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여러분들은 굉장히 매력 있는 존재인 건 분명해요. 근데 이 사람이 약간 피상적인 어떤 매력에 치우쳐져 있어서 정말 여러분들하고 뭔가 교감을 하고 나누려는 그런 느낌은 현실적인 부분 안에서 이 사람이 좀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현실적인 부분 안에서 이 사람이 다른 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조금 부족해 보이는 그런 부분들도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연락할 가능성, 일단 가까운 미래부터 한번 볼게요. 연락할 가능성은 반반입니다. 하프하프. 현재로서는 이 사람은요, 현실적인 부분을 제외하면 언제든 내가 너에게 연락할 수 있지. 연락을 안 할 생각은 아니야. 하지만 현실적인 게 나에게 중요해.
여러분들에게 언젠가는 연락할 가능성이 높아. 근데 이 사람은 우선순위가 굉장히 명확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연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이 사람에게 여러분들은 사실은 필요한 사람이니까 연락할 가능성이 있다요. 그러면 언제쯤 연락을 할지 한번 볼게요. 네, 여러분들이 간절해지는 시기잖아요. 여러분들이 떠오른 시기니까 썬데이, 일요일날. 자, 이 사람은요, 뭔가 이 관계의 미래를 보고 이 관계에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어떠한 순간은 일요일이다. 뭔가 이 관계 안에서 본인만의 생각으로, 본인만의 정체적인 어떠한 생각으로, 본인만의 의지로 이 사람이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뜬금없이 하는 건 아니고요. 이 사람은 뭔가 현실적인 것들을 제하고 내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사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이렇게 보면 사람의 마음의 여유가 가장 많을 때가 일요일이기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현실적인 우선순위 문제를 제하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건 일요일이다. 근데 그 일요일은 사실 아주 가까운 미래가 될 것 같진 않고요. 그래도 일주간 지난 그런 일요일이 될 가능성이 좀 농후해 보이는데 1이라는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일주 후가 될 수도 있겠지만 1하고 관련된 날짜가 들어가 있는 그런 일요일이 될 가능성도 농후해 보여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연락을 한다면, 근데 저는 이게 현실적인 문제가 좀 결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락하는 게 과연 효용가치가 있을까, 약간 이것도 좀 고민되긴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연락을 한다면 언제쯤 하는 게 좋을지, 여러분들은 저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좀 기다려보시는 게 먼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이 이 관계 속에서 내가 관계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 마음을 완전히 덜어낼 수 있는지, 이 사람에 대해서 확인도 하고, 그리고 확실히 이 관계를 내가 계속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확실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연락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10일 혹은 10주 이후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연락은 좀 뒤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는 보여지는데, 만약에 일요일날 이 사람이 연락이 온다면 어떤 의지로 연락이 오는지, 어떤 마음으로 연락이 오는지, 뭔가 여러분들이 풀리지 않는 어떤 숙제처럼 계속 마음에 앙금이 남아있어가지고 연락을 하신대요. 여봐, 기프트 카드 나와요. 이 사람은요, 뭔가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서 놓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뭔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그날따라 우호적인 감정이 굉장히 약간 지배적이고, 연애 초에 있었던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들이 계속 나고,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계속 약간 없어지지 않는 그런 존재처럼 계속 마음속에 맴돌더래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할 수 있겠다. 뭔가 이 마음속에 어떤 앙금을 푸는 어떤 흐름으로 연락을 하게 됨으로써 여러분들에게 우호적인 감정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관계 흐름이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은지, 이거는 이 사람이 연락만 해주면 이 관계는 한 번 더 기회가 완전히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이 헤리티지 카드가 나온다는 거는 그래도 조상들이 허용해주고, 그리고 노력한 것들에 대한 어떤 기회를 다시 한번 주는 카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락이 온다라는 거는 이 사람이 어떤 여러분들과의 관계, 내가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타협을 하겠다는 의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늘은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관계 흐름을 도와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여러분들 10일차에 여러분들이 연락을 한다면 이 사람의 반응은 뭔가 연락을 받는데 이 관계 속에서 긍정적인 여지를 받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막 뭔가 답답한 어떤 마음을 갖게 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높네요. 이 사람이 뭔가 불통의 느낌, 뭔가 그 당시에 아직도 바쁜 느낌, 그런 느낌. 연락을 받기는 하나 이 사람이 뭔가 애매모호한 텐션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그 이후의 관계 흐름은 그 이후에도요, 여러분들은 회복은 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뭔가 바쁜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연락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받기는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의 관계 안에서 그간에 있었던 어떤 흐름 속에서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 속에서 서로 간에 약간 조화, 그리고 이해관계, 이런 것들을 더불어서 가게 됨으로 인해서 이 관계는 다시금 흘러나가게 되는 그런 흐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0일차에 연락을 하는 것도 관계 흐름에는 도움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뭔가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찝찝함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10주 뒤에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신다면 이 사람의 너무 좋아하는데? 이 사람 10주 뒤에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는 건 그냥 여러분들과의 관계 안에서 뭔가
네가 연락이 왔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약간 반가워하고 긍정적인 어떤 여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너무나도 오래 걸렸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시비는 걸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오래 걸렸다. 왜 이렇게 나에 대해서 뭐 그동안 그렇게 안 좋았냐 라고 하면서 뭔가 여러분들이 갑자기 연락이 안 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온 거에 대해서 완전히 이 사람이 막 너무 반가워하고 약간 이러겠지만 약간 서운한 감정들도 여러분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이후의 관계 흐름은 근데 오히려 요때는 조금 서로 간에 약간 간보는 흐름이 생길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네요. 그래서 사실은 이 전반적인 느낌으로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이 마음이 편해지는 흐름은 이 사람이 일요일날 언제가 됐던 가까운 미래 안에 일요일날 연락이 오는 거를 기다려 보시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셨을 때도 기회는 생길 수 있어요. 요거 다 뭔가 관계가 완전 어그러지거나 이런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좀 죽이고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 좀 많을 것 같다. 관계에 있어서 형평성이 좀 올바르게 이렇게 채워지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균형감을 채워지는 게 아니고 좀 여러분들이 좀 이 사람에게 조금 더 맞춰줘야 되는 그런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이게 그래서 요 10주차에 여러분들이 연락을 해도 관계에 있어서 상황이 좀 기복이 생길 수 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 관계가 조금 간을 보는 그런 흐름들이 좀 생길 수 있겠다라고는 보여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뭔가 서로 간에 약간 마음은 있어도 우유부단한 어떤 텐션을 보여주게 되고 그 이후에 연락을 이어나가게 되면서 관계에 있어서 다시 한번 기회는 보게 되겠지만 사실은 가장 제가 베스트인 거는 이 사람이 연락을 하는 것. 이게 가장 이 관계에 있어서 가장 도움은 된다라고는 보여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관계에 있어서 나는 어찌됐든 간에 내 마음을 편해야 되니까 빨리빨리 관계에 있어서 결과를 도출하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10일차에 여러분들이 연락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는 얘기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언제나 여러분들 편인 수호천사님은 이 관계 어떻게 보실지. not the right time. 지금 당장은 아니야. 이 관계 안에서 어떤 문제, 현실적인 문제 해결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 당장은 아니다. 하지만 이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하고 그냥 가는 거는 분명히 안 되고 이 사람이 뭔가 여러분들이 불편하게 했던 그런 요인들, 이런 요인들을 마음에서 해소하고 그리고 그런 기대치를 좀 내리고 용서해주고 이런 흐름들이 있어야 이 관계의 그 다음 스텝이 생기는 거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어떤 앙금을 가지고 이 사람에게 표현을 못하고 그거를 풀지를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 관계는 향후에도 관계 속에서 불편한 기색들이 좀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당장 그거를 해소하고자 막 당장 조급함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조금 더 기다려보시고 이 서로 간에 약간 각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담을 수 있을 만한 마음의 그릇들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이거를 조금 더 재고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도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고요. 복지는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이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리 보랑님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은 멀어진 이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의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떠오를 순간, 연락의 순간은 이때라고 하는데 언제 연락이 올지 그 사람의 침묵을 깨는 시기는 언제인지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카드는요. 그 사람이 이 관계 속에서 가장 크게 곱씹고 하는 고민은 무엇인지에 대한 카드예요. 킹 오브 컵스가 나오기 때문에 뭔가 이 사람은요 원래 우유부단한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뭔가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고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에게 한 이야기들의 어떤 약속을 자기가 다 지키지 못할 것 같다라는 어떠한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을 가능성이 좀 농후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다음에는 뭐 이렇게 할게, 네가 싫어하는 거 내가 안 할게, 하지만 이 사람에게는 현실이 녹록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지키지 못하는 어떤 약속을 그때그때 약간 임기응변식으로 했다거나 이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여러분들에게 내 입에서 한 말들이 실질적으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될까봐, 현재 그럴까봐 이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과 여러분들은 서로 어떤 관계였는지 먼저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서로
아이고, 모임이나 술자리, 혹은 약간 제3자를 통해서 만나게 된 그런 관계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네요, 여러분들은. 뭔가 술자리, 그리고 약간 모임, 회식자리, 소개팅, 이런 것도 다 포함될 수 있어요. 겹지인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처음부터 이 관계는 겹지인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제3자의 어떤 요인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다거나 약간 그랬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굉장히 행복하다라고 싶을 정도로 서로가 서로에 대한 케미가 굉장히 좋았던 관계라고 보여지는데 이 관계가 멀어진 거는 갑작스럽게 멀어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서로 간의 의사소통이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누구는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명확하게 이 관계가 이렇게 돼야만 하는 어떠한 이유를 명확하게 모르겠다. 도대체 그것 때문에 나는 좀 이해가 안 가. 약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방적인 어떤 누군가의 이별 통보라든가 아니면 갑작스러운 누군가의 욱하는 이별 통보라든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떤 변수가 여러분들 사이에선 생겼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꼭 이별이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되게 뭔가 벙찌는 황당한 그런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을 수 있다. 그러면 이 관계 속에서 남아있는 이 관계의 여지, 상대적으로 한번 볼게요. 이 관계의 미래의 여지를 어떻게 보는지 상대방. 그리고 여러분들은 네가 잘하면, 네가 뭔가 나에게 희망을 주면, 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관계에 현실적인 어떤 미래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고요. 이 사람은 막연하게 여러분들과의 관계 아직은 여지가 남아있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둘 다 마음의 여지는 비슷한 강도로 가지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결이 조금 달라.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은 그냥 일상 속에서 약간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요즘에 들어서 여러분들 생각을 얼마나 하는지 볼게요. 계속 하는 느낌이요. 이거는 네트워크 카드는 여러분들하고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요. 겹지인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혹은 이 사람이 제3자에게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죠.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좀 볼게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매력 있으시대요. 굉장히 매력 있는 사람이래요. 이성적인 매력이 있는 거는 맞다. 그리고 다시 만나고 싶다. 어웨이크닝 나오죠? 근데 잘 모르겠대. 여러분들과의 어떤 다툼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내가 그거를 아직도 해결점을 찾지 못했고 어떤 해법을 찾지 못했고 나만의 어떤 타협점의 기준을 찾지 못해서 좀 복잡하다라고 생각을 하신대요. 여러분들이 아직도 매력이 있고 여러분들과 다시금 이어나가고 싶어하는 리버스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은 분명히 있지만 사실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이 관계가 뭔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떤 다툼에서 멀어져서 약간 이런 다툼에서 멀어졌는데 어떻게 화해를 해야 될지를 어떤 답을 찾지 못해서 그럴 가능성도 높고요. 이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거에 대해서 답을 찾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일단은 이 사람은 뭔가 재회는 하고 싶고 화해는 하고 싶은데 지금도 뭔가 평행선인 상태에서 답을 찾지 못한다라고 스스로가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무의식 안에서 계속 연락을 주저하게 되는 이유는 뭔지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은요, 내가 만약에 연락을 한다라고 한다면 미래까지도 확실한 어떤 계획이라든가 확실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마 트러블이 있었던 어떤 요인은 미래에 대한 얘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결혼이라든가 아니면 누군가의 어떤 변화에 따른 어떤 그 타협점이 사실 서로에게 마음에 들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들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 사람은요, 내가 너에게 연락을 하면 어떤 변화에 있어서 미래의 긍정적인 확신을 너에게 줘야 되는데 네가 그거를 받아들일지 아닐지를 조금 헷갈린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라는 거거든요. 퀸 오브 이모션스가 나온다라고 보면 이 사람은 그냥 유야무야하게 흘러가는 대로 자연스럽게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있는데 사실 현실은 뭔가 확신을 주지 않으면 그 확신을 받지 못해서 관계에 있어서도 어떤 기준치가 명확하게 생기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Six of Voices 나오는 거 보면 어떤 변화,
어떤 환경적인 변화, 아니면 누군가는 뭐 멀리 가게 된다거나 약간 이런 식의 어떤 변화 속에서 미래에 대한 어떤 확신, 이거를 본인 스스로가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 청사진을 제시를 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 사람은 조금 마음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아직은 고민 중이라는 거죠. 이게 무의식 안에도 곱씹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람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들에 대해서 짙어지는 생각은 뭔지 한번 볼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들은 굉장히 매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 아니더라도 더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소극적인 마음이 대실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뭔가 여러분들이 굉장히 매력있고 당차고 약간 그런 사람이지만, 본인 스스로의 어떤 조건이라든가 본인 스스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이 사람은 스스로가 약간 자괴감을 느끼고 본인이 능력치에 대해서 되게 소심함을 느끼고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이 굉장히 매력있고 여러분들이 당차고 주변에 따르는 사람 많아서 나를 받아주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 쪽으로 가서, 그냥 나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냥 적응하고 어차피 해결점을 쉽게 찾지 못하면 너를 놔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생각이 바뀌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과 이분 사이에서 빠른 시일 안에 회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게 본인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놔주는 게 오히려 너에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그래서 관계를 좀 정리를 하고 상황을 좀 소심하게 지켜보는 그런 흐름 쪽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보다 좀 소심한 구석이 좀 있고요. 뭔가 자기만의 생각 안에 갇히면 뭔가 혼자만의 생각에 한없이 약간 빠져드는 그런 성향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연락의 가능성이 어떻게 되는지 좀 볼게요. 연락의 가능성은 사실 이 연락의 가능성이 가까운 미래에 한 30% 정도 좀 있거든요. 30%? 그러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쵸. 여기 마음하고 비슷하죠. 이 사람은 가까운 미래에 연락을 안 오면 먼 미래에는 완전히 이 관계를 정리하는 쪽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내가 데리고 있어서 뭐해,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는데, 약간 그런 쪽으로 가게 되면서 빠른 시간에는 그래도 연락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게 본인이 용기를 내지 못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사람은 마음을 정리하는 쪽으로 가게 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이 연락을 할 가능성이 좀 높은 시기는 언제인지 볼게요. 11일 혹은 여기 11주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 listen to friends 나와요. 이 사람이 약간 주변 여러분들과 이 사람 사이에서 겹진이 있다거나, 이 사람이 약간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 보이거든요. 그때 이 주변 제3자가 이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 있는 말들을 했느냐, 조언을 했느냐, 이게 이 관계의 관건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 시일은 11일차 혹은 11주 차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 여러분들을 놔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강하게 각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11일보다는 11주보다는 11일차에 하는 게 관계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사람에게 연락을 한다면 언제 하는 게 좋을지? 여러분들의 연락은 조금 더 빠르죠. 3일차. 여러분들이 뭔가 어떤 결과를 도출하고 이 관계 속에서 확신을 가지고 뭔가 계속 하든 아니면 말든, 이거에 대한 어떤 여러분들만의 기준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그 시일은 지금으로부터 3일차 혹은 3주차라고 합니다. 그러면 언제의 시기가 더 좋은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상대방이 연락을 하는 쪽은 11일차. 11일차에 한다면 어떤 의지로 연락을 하는지.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 어떤 주변 상황이 정리가 되진 않은 거예요. 근데 뭔가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쉽게 변하지 않고 그냥 계속 여러분들만 바라보는 어떤 마음이 정리가 되지 않아서 연락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관계 흐름은? 답답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미로카드잖아요. 미로카드가 나온다라는 거는 이 관계의 어떤 변수가 누군가의 환경적인 요인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군대에 갔다거나 기숙사에 갔다거나 병원에 갔다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연수를 갔다거나 해외 출장을 자주 다닌다거나 약간 이런 식으로 뭔가 상황이 답답하게 흘러가서 이렇게 뭔가 막힌 상태, 빠져나가기 어렵고 뭔가 길을 찾기 어려운, 불확실성이 난무하는, 결정이 어려운 그런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걸로 봐서는 3일차에 11일차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연락을 한다라고 한들 관계에 있어서 약간 명확한 해법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예요. 그러면 11주차 이 사람이 만약에 연락을 한다면 이때는 이제 3개월 정도 되는 시점이죠. 그때 연락을 한다면 어떤 의지로? 이거는 욱하면서 연락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뭔가 잘해보고자 하는 그런 연락이 아니고 욱하면서 술을 마시고 연락을 했다거나 잘해볼 어떤 자신은 없는데 그냥 여러분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연락을 해보고 그냥 관계를 정리하겠다 약간 이런 마음으로 연락을 하실 가능성이 높아서 사실 이때는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아. 그리고 여기 카드 전반적인 느낌으로 봐서도 이 11주 정도 되면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을 이제 많이 정리하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기 때문에 사실 이때는 그냥 술 마셔 제정신일 때 연락을 하는 것보다는 술을 마신다거나 아니면 새벽 늦은 시간에 연락을 한다거나 뜬금없이 약간 그렇게 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그 이후에도 관계에 있어서 가능성은 열려 있으나 툭하니 그냥 관계에 있어서 누군가 이렇게 받아주는 어떤 흐름이 아니라고 한다면 관계에 있어서 변수를 찾는 거는 좀 난해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실 연락을 해온다라고 한들 관계에 있어서 쉽게 접점을 찾지는 못하는 그런 흐름이 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 사람이 연락을 하는 건. 그러면 3일차에 여러분들이 한다면 이 사람의 반응은 완전히 의외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네가 나한테 연락을 한다고? 진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예기치 못한 어떤 소식에 굉장히 속으로 내심 깜짝 놀라는 그런 마음이 되실 가능성이 높고요. 그 이후의 관계 흐름은요. 여러분들 그럴 수 있어요. 이게 만약에 그 이후의 관계 흐름이 서로 간에 약간 술 한잔 한다거나 서로 간에 약간 밥을 한번 먹는다거나 이런 약속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의 관계 흐름은 그 약속이 변수가 될 수 있겠다예요. 그래서 그때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가 이 관계의 큰 변수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긍정적인 변수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도 만약에 여러분들 문제가 술 문제였다거나 아니면 약간 친구 문제였다거나 약간 이런 게 예전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런 문제에 대한 해법을 요때 잘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3주차에 연락을 하시면 이 사람의 반응은 뭔가 답답하게 구실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 사람이 3주차에 연락을 하시면 불통 이런 느낌.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래 만났다라고 한다면 불통의 느낌을 가질 가능성이 높고 자기 생각만 하고 자존심을 부리는 혹은 약간 답이 없어가지고 뭔가 뱅뱅 도는 그런 느낌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고요. 뭔가 오래 만나지 않은 관계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연락을 받아주기는 해. 근데 2% 부족한 어떤 반응을 보여줄 수 있어요. 자, 그럼 그 이후의 관계 흐름은 여러분들이 키를 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얼마나 감성적으로 대하느냐,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얼마나 포용해 주느냐, 이거에 따라서 관계의 항방이 결정이 되겠다. 그래서 이걸로 봐서는 이 사람이 약간 주변 상황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재반 사항이 본인이 적극적이지 못하는 어떤 환경이 분명히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보듬어주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좀 있는데 그런 요인들을 여러분들이 받아줄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이 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이 사람은요, 뭔가 뜬금없이 여러분들에게 연락은 오실 수 있으나 그 연락의 관계에 긍정적인 요인은 찾지는 못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연락을 하신다면 3일차, 3주차 다 나쁘지 않으나 두 개 다 공통적인 거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그때 나가서 이 사람하고 어떤 대화에서 어떤 긍정적인 요인의 감수성이 넘치는 포용력을 보여주느냐, 이게 문제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포용해 줄 수 있는 마음의 여지가 있느냐가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언제나 여러분들 편인 수호천사님은 여러분들이 지고 들어가지 말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노라고 얘기를 하면 왜?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어떤 기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다시 생각해 보라는 얘기인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그거 조금 아닐 수도 있어. 그러니까 다시 곱씹고 다시 생각해봐. 원점으로 돌아가서 초심의 마음으로 다시 생각해봐. 네가 그거를 포용해 줄 수 있는지, 그리고 네가 그거를 합당하게 받아들이고 네가 인내해 줄 수 있는지, 서로 간에 결론적으로는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만큼 마음의 여지가 있는지, 이거를 다시 리셋해서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그냥 단순히 이 관계를 놓으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네가 지금 준비되어 있는 마음가짐에서 초심으로 돌아가서 리셋을 해서 다시 생각해 보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현명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3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고요.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3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리 모랑님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은 멀어져 있는 그 사람, 정말 침묵을 깨고 여러분들에게 손가락을 움직이게 될지 리딩해 보도록 할 텐데요. 연락의 순간은 이때라고 하는데 언제가 될지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카드는요, 그 사람이, 상대방이 이 관계 속에서 가장 큰 고민은 본인의 환경적인 요인입니다. 사실은 뭔가 본인 스스로가 부정적인 생각을 좀 지배적으로 많이 하는 성격적인 요인들을 좀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요인들이 본인 스스로도 해결이 어려울 정도로 전입가경인 상태다. 그러니까 내가 나 스스로도 좀 버거운데 너를 생각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느낌이에요. 본인 스스로도 챙기기가 어려운 거야. 나 하나도 버거운데 내가 너까지 어떻게 챙기니?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내가 너한테까지 뭔가를 이렇게 맞춰주기에는 한계점이 있다. 그 너는 점점 더 서운할 수도 있는데 나에게는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분과 여러분들은 서로 어떤 관계였는지 먼저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데스카드가 처음부터 나오네요. 여러분들은 해붓 커플이었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네요. 주변에서 볼 때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지내는 관계고 굉장히 괜찮아 보이는 그런 느낌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속은 누군가는 썩어 문드러졌을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자, 처음에 이 관계가 시작됐을 때 다른 인연하고 끝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시작이 됐을 수도 있고요. 혹은 자기의 주변 환경이 뭔가 이직이라든가 뭐 실직이라든가 금전적인 애로사항이라든가 아니면 누군가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서프라이즈한 상태에서 만났다거나 이랬을 수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작은 누군가의 끝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누군가의 리버스, 누군가의 끝 이런 상태에서 시작이 됐는데 어쩌면 예전에 알던 인연인데 관계가 끊어졌다가 오랜만에 다시 연락이 됐던 그런 인연일 수도 있습니다. 뭔가 관계에 있어서 끝하고 관련된 어떤 단어가 나오고요. 그리고 저지먼트 카드가 나오거든요. 만나면서 관계가 헤어졌다 붙었다 최소한 한 번 이상은 헤어졌다 붙었다 했던 그런 관계였을 가능성이 높고, 가면 갈수록 약간 관계가 주변에서는 굉장히 응원해주고 잘 어울린다라고 하는데 뭔가 모르게 관계에 2% 부족한 알맹이를 가지고 있었을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남아있는 관계의 여지, 관계 가능성 누가 더 크게 생각하는지 볼게요. 상대적으로 상대방, 그리고 여러분. 상대방이 조금 더 크게 생각하네요.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이 너무나도 임팩트 있게 크게 느끼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하고 상대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은 뭔가 이 관계에 있어서 부정적인 생각들을 지배적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래도 일상을 생각을 했을 때 우리의 관계는 다시금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답이 없다. 답답하다. 나의 속을 막 이렇게 꺼내서 보여주고 싶은데 제가 나를 이해를 못 해준다. 너 나의 마음을 진짜 아니? 라는 그런 느낌처럼 여러분들은 답답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뭔가 180도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뭔가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사람은 요즘에 여러분들 생각을 얼마나 하는지 좀 볼게요. 해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생각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는 이 사람이 뭔가 여러분들과 대화를 계속 꺼내서 곱씹어서 본다거나 약간 이런 행동도 하실 수 있겠다. 그러면 어떤 생각들을 하는지 볼게요. 이 사람이
어떤 생각들을 하는지.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 게 나을까? 여러분들을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가 잘 안 된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뭔가 여러분들에게,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너에게 그냥 커피 한잔 하자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고 그냥 한번 볼까? 약간 이런 생각도 좀 하시는 것 같고요. 이 사람은 뭔가 본인이 굉장히 바쁘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뭔가 어려운 상황이 있다라거나 약간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을 약간 쉽게 포기가 안 된대요. 포기가 안 되고 뭔가 내가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헤쳐나가기는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어떤 거를 맞춰주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뭔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하나를 던져주고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마음속에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커피 한잔 하자. 뭐 그거를 수긍하면 우리의 관계 긍정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를 뭐 하나 사줄까? 아니면 뭐 하나를 맞춰줄까? 내가 한 발짝 물러서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하나 줄까? 약간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의 무의식 안에서 계속 연락을 주저하는 이유는 더 문카드 확신을 찾지 못하는 거죠. 우리의 관계에 신뢰감이 깨졌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다시 만나고 싶어하는 의지는 있는데 이 관계 속에서 뭐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누군가에 대한 어떤 오해라든가 불신 이런 것들이 생겼을 수도 있고요. 이게 반대로 여러분들이 그럴 수도 있어요. 서로 간에 약간 오해와 불신의 어떤 요인을 이게 타협을 통해서 만들어 나간 게 아니고 오해와 불신의 요인이 더 확장이 돼서 서로 간에 약간 신뢰감이 완벽하게 깨졌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다시 만나고 싶다라고 하더라도 이 신뢰감을 회복할 수 있는지는 퀘스천 마크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의 관계가 다시 이어져 나갈 수 있을 정도로 신뢰감이 있느냐, 우리의 관계가 그거를 내가 연락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극복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여지가 있느냐. 이 사람은 사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쉽게 포기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신뢰감을 회복하는 어떤 문제에 있어서 과연 긍정적인 여지가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확신이 안 된다라는 생각도 좀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에 대해서 짙어지는 생각들은 뭔지 한번 볼게요. 가면 갈수록 계속 소심해지죠. 멀리 지켜보는 거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사람은 더 참게 돼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연락 오는 걸 기다리게 되고 여러분들이 근황을 지켜보게 되고 그리고 약간 본인이 우울해하면서도 본인 상황이 지금 오로지 이 관계만 신경 써주지 못하는 어떤 요인들이 100%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점점 더 이 관계를 신경을 쓰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로 쪽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고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면서도 상황을 타진해보고 계속 인내하고 참고 무슨 이 멀어진 상태에서 본인이 짝사랑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원사이드로 이렇게 계속 지켜만 봐요. 계속 지켜만 보는데 본인이 적극적인 행동을 할 자신감은 점점 더 떨어지고 그리고 약간 마음의 우울감 그리고 본인이 이 관계에 신경을 써주지 못하는 어떤 요인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약간 마음의 벽을 점점 더 쌓게 되는 그런 흐름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내가 무언가를 했을 때 하나를 줘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줘야 될지 모르겠다. 요거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와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느낌. 하지만 이 관계 속에서 신뢰감을 회복하는 거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고 확신을 하지 못하는 그런 느낌도 분명히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소심해지고 뭔가 지켜보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지켜보고 싶어하고 쉽게 놓지는 못하나 그냥 맴돌지만 행동을 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가까운 미래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는지 볼게요. 높아요. 가까운 미래에 연락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근데 이걸로 봐서는 이 사람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불안감이 더 증폭이 돼서 가까운 미래에 하게 될 가능성이 높지만 가까운 미래에 해야지만 이 관계에 긍정적인 여지가 생길 것 같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사람은 굉장히 소심해지고 멀리서만 지켜보고 오히려 기다리는 쪽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한다면 언제쯤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지 한번 볼게요. 이거는 가까운 미래의 금요일이라고 얘기를 하죠. 뭔가 결론적으로 무언가를 이 관계를 놓던 아니면 이 관계를 계속 가던 어떤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그 시기는 금요일이라고 보여져요. 금요일.
그리고 이 금요일이라는 숫자 위에 행성을 표시하는 이 금성이라는 이제 사인이 있거든요. 이거는 로맨틱한 어떤 감정, 사랑, 그리고 관계에 있어서 관계성 이런 것들이 리마인드가 되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연락을 하실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게 6하고 관련된 금요일일 수도 있고요. 6주가 되는 금요일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 6하고 관련된 어떤 이벤트하고 이 날짜가 어우러질 때 이때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연락을 한다면 언제 하는 게 좋을지? 여러분들은 조금 거리감이 있네요. 뭔가 여러분들이 뭔가를 극복할 수 있을 만큼 마음이 다잡을 수 있는 시기, 그리고 이 관계에도 그래도 긍정적인 여지를 줄 수 있는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11차 혹은 10주 차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많이 섞어서 자, 마음의 염원을 둬서 자, 이 사람이 금요일날 연락이 온다면 어떤 의도로 연락을 하시는지. 아, 데스카드예요. 힘든 거예요. 힘들고 이 데스카드는요. 뭔가 굉장히 극강한 힘든 그런 느낌도 좀 있지만 피할 수 없을 정도로 본인이 약간 힘들고 그리고 약간 외롭고 거침없이 막 약간 본인이 이렇게 마음이 약간 핸들링이 안 되고 약간 그런 느낌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떤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지. 서로 간에 쉽게 놓지 못해요. 여러분들 서로 간에 약간 쉽게 놓지 못하고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오히려 더 불붙게 되는 그런 흐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왜 이렇게 극강의 어떤 아주 그냥 최악의 감정을 가졌다가 뭔가 이렇게 딱 얼굴을 봤을 때 막 오히려 막 역으로 막 올라오는 감정들 있잖아요. 이게 치솟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 보여요. 그래서 서로에 대한 감정이 지나치고 서로에 대한 중독 이런 것들, 서로에 대한 유혹, 그래서 육체적인 어떤 탐닉 이런 것들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고요.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놓지 못하는 그런 집중하게 되는 이전에 없었던 어떤 집중이 이 관계에서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연락을 하면 일단 이 사람이 너무 힘들어서 연락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서로에 대한 감정이 중독적일 정도로 좀 집중을 하게 되는 그런 흐름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연락을 한다면 10일차에 연락을 한다면 이 사람이 답을 찾지 못하니까 이 사람의 반응이 뭔가 부정적인 얘기들을 계속 하는 거야. 여러분들에 대해서. 내가 지금 현재 짊어지고 있는 짐들, 현재 본인이 어떤지, 본인이 뭐 몸도 아프고, 본인이 뭐 삶도 무겁고, 약간 이런 것들을 투덜투덜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그러면 그 이후의 관계 흐름은? 그 관계 흐름은요, 좀 재보는 흐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계를 계속 가야 되는지, 아니면 확실하지 않은 관계 속에서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조금 더 이렇게 밀당 같은 그런 흐름들이 좀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10주차에 연락을 한다면 이 사람의 반응은? 10주차에는, 디팔처 카드 한 장만 더 뽑아볼게요. 20주 차에는 뭔가 이때 새로운 다른 이성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과 확신을 가지고 뭔가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여러분들이 연락이 온다는 것 자체를 이 사람이 기다리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연락이 온다라는 것 자체를 이 관계의 새 출발을 의미하는 걸로 받아들이고 굉장히 좋아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그 이후의 관계 흐름은 긍정적입니다. 여러분들 해가 떴어요. 꽃이 폈어요. 해바라기 폈어요. 그러면 관계에 있어서 가능성을 알고 감정이 리셋이 돼서 처음에 만났던 어떤 감정으로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 기회, 행운 이런 것들을 얻게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전반적인 느낌으로 봐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한번 기다려 보시고 그리고 10일차에는 연락을 안 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굳이 연락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좀 기다려 보시고 10주차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좋다. 이 10주차가 되면 10주 정도 되면 이 사람이 쉽게 움직이지 못해 오히려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쪽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때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좋고 그 전까지는 이 사람을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겠다. 자, 그러면 근데 여기 가까운 미래에 이 사람이 하게 될 가능성이 좀 농후하다라고는 보여지거든요. 언제나 여러분들 편인 수호천사님은 이 관계 어떻게 보실지 퍼펙트 타이밍, 완벽한 타이밍이 올 거래요. 확신해 주시네. 완벽한 타이밍이 오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가까운 미래에
어떤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질 못한다 라고 한다면 이 사람의 부정적인 세계관이 스스로의 마음을 억누르고 있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때까지 이 사람이 연락이 안 온다, 이 사람이 10주 전까지는 연락이 안 온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행보, 단 여러분들의 마음에 확신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보, 적극적인 연락, 이거 한 통이 이 관계에 긍정적인 여지는 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거듭 얘기했듯이 이 사람이 가까운 미래에는 여러분들이 기다려보고 그리고 10주차 됐을 때 그때 연락을 해보라는 거를 추천합니다. 그러면 4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고요. 복지는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4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리 모랑님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은 멀어진 이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의 침묵을 깨고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할 수 있는 그 시기, 이때라고 합니다. 언제쯤 연락이 올지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카드는요, 그 상대방이 여러분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인가예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누군가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회피형의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누군가는 바로 해결을 하고자 하는 어떠한 의지가 좀 있고, 그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성향, 성격 이런 것들을 과연 극복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사람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회피형의 성향이 있다라는 거는 누군가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생각할 시간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누군가는 성격이 급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생각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자기가 불편한 만한 어떤 일들이 있으면 그 일들에 대해서는 상대에게 노출을 안 하고 자기 혼자 곱씹고 자기 혼자 생각에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 사람이 과연 우리의 관계 접점을 만들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 성향을 잘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서로 간에 어떤 관계였는지 먼저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거 약간 그럴 수 있거든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만났던 그런 관계라던가 아니면 처음부터 약간 결혼을 전제로 만났던 그런 관계일 수도 있어요.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떤 공식적인 자리, 이런 데서 만났을 가능성, 혹은 결혼을 전제로 해서 만났을 가능성. 근데 만나면서 이상하게 이게 처음에 어떤 마음의 여지를 두고 오히려 처음에는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잘한다라고 생각했는데 만나면 만날수록 이상하게 이 사람에 대해서는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나왔을 수 있다. 근데 그 가운데선 제3자의 어떤 관여도 있고 제3자의 관여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누군가는 미래지향적인 어떤 마음속에서 정말로 소심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너무 소심하고 너무 천천히 가려고 하고 다지면서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간에 약간 행복할 수 있었던 거는 생각이 단순한 사람이 그래도 좀 있었고, 그래서 관계를 행복하게 가져가려고 했는데 때로는 그게 너무 지나쳐서 관계에 있어서 서로의 성향 차이를 많이 느꼈을 수 있겠다라고도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현재 남아있는 관계의 여지, 상대적으로 봤을 때 누가 더 크게 가지고 있는지 볼게요. 상대방,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 상대방이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뭔가 우리의 관계 부정적인 의미, 그리고 내가 해야 되는 일, 나의 미래, 그리고 이 관계에 있어서 긍정적인 여지보다는 본인이 부정적인 어떤 생각 안에 사로잡혀 있다거나 아니면 본인만의 어떤 동굴 속으로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뭔가 이 사람에 대해서 그리워하고 아직은 여지를 두고 싶고 아직은 뭔가 노력해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좀 압도적으로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보다는 여러분들이 남아있는 관계의 여지가 더 크다라고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요즘에 이 사람이 여러분들 생각을 얼마나 하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생각을 인디고 카드가 나오는 거 보면 뭔가 내가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지, 그래서 본인의 생각을 하는 게 의미가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생각을 좀 꾹꾹 눌러 담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꾹꾹 누르려고 하고, 그리고 생각을 안 하려고 하고,
자기에게 조금 더 집중해 보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생각을 할 때는 어떤 생각들을 근래에 들어서 했는지 볼게요.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은 좀 남아 있으시다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잘 지내고 있지 않을까? 내가 너에 대한 열정과 너에 대한 마음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너는 나 없이도 잘 지낼 거야.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어. 내가 지금 너에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어떤 마음 상태라는 건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마음을 완전히 정리한 상태는 아니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을 완전히 정리한 건 아니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잘 지냈으면 좋겠고 행복했으면 좋겠고 언젠가 이 관계가 볼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겠지만 지금 상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나 스스로의 어떤 입지도 다지기가 어렵고 내가 너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나 스스로의 어떤 생각에 조금 더 골똘해야 되는 시기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지내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을 응원해주는 마음이라든가 이런 거는 있고 마음의 열정도 남아는 있지만 본인이 무언가를 하기에는 좀 주저주저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람 무의식 안에 계속 연락을 주저하는 이유는 뭔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나 없이 지내는 게 더 잘 지내는 것 같아서 이런 느낌? 우선순위 문제도 좀 있을 수 있네요. 이 사람이 진짜 여러분들이 짝사랑하는 것처럼 멀리 지켜보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멀리 지켜보면서 너를 응원할게, 네가 잘 되기를 바랄게, 네가 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진짜 앞으로 일치월장하기를 바랄게, 요런 응원의 메시지만 있어. 마치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나는 그걸로 뭐 이게 무슨 고조선에서 왔어요?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은요, 뭔가 여러분들이 지금도 잘 지내고 있고 여러분들이 입지를 잘 다지고 있는데 나는 아직은 움직일 여력은 없고 때를 봐야 되고 그러니까 약간 소심해지고 그런 느낌이에요. 언젠간 때가 올 가능성은 높지만 아직은 아니다. 서로 간에 약간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의 입지를 조금 더 다져야 되는 때다. 이런 생각이에요. 우선순위 문제. 그리고 누군가는 자기의 어떤 환경상 둘러싸고 있는 부분 안에서 지금 다른 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어떤 요인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생각을 할 때 여러분들이 잘 지내기를 바라고 잘 살았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은 있어도 그냥 본인이 움직이고자 하는 그런 느낌보다는 여러분들이 지켜봐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점점 지금 좀 강하게 갖고 계시거든요. 무의식 안에. 그러니까 주저하는 거예요. 내가 연락을 해서 뭔가 관계를 더 엉망으로 만들 것 같다. 아니면 여러분들을 흔들 것 같다. 그러려니 그냥 내가 생각을 안 하려는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좋고 그냥 여러분들을 멀리서 응원해주는 게 낫다라고 생각. 뭐 도인이야?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본인이 저기 선사시대에서 온 도인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응원해주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처럼 그런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사람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이 좀 지쳐질지 한번 볼게요. 본인 생각에 본인이 지치는 느낌이야. 아이고 데스카드. 아이고. 근데 이 사람은요, 충동적으로 너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다? 너에게 달려가고 싶다? 너에게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용기를 내보고 싶다? 이거는 강해지실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기복이 있어. 지금은 뭔가 멀리서 선사시대에서 온 도인처럼 여러분들을 막연하게 지켜보고 그냥 잘 살았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관계에 여지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성이 좀 많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좀 본인의 약간 그런 생각 때문에 본인 마음 스스로가 약간 지치게 되는 감정 소모가 되는 그런 흐름이 좀 생길 것 같고요. 그러다가 이 관계를 완전히 정리를 해버리게 되는 그런 흐름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면 이게 완전히 바닥을 치게 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확 충동적인 어떤 마음가짐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 사람 마음속에.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을 완전히 100% 정리를 했을 때 그때 충동적으로 여러분들에 대한 억눌렸던 마음들이 툭 튀어오를 가능성이 높다. 자, 근데 이거는 이 사람이 무언가를 하겠다라고 마음먹는 게 아니고 억눌렸던 어떤 마음이 튀어오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가까운 미래에 연락을 할 가능성은 어떻게 되는지 좀 볼게요. 베리어스 카드가 떴으면 나는 연락을 안 하겠다. 나는 마음이 이미 떴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마음이 좀 많이 떴고 그리고 이제는 연락을 안 하는 쪽으로 나는 마음을 굳혔어. 나는 내 입지가 더 중요해. 나는 나만의 동굴이 좀 중요해. 나는 나의 마음을 너에게 노출할 수 없어. 그냥 네가 잘 살았으면 좋겠어. 이런 느낌. 그럼 시간이 가면 갈수록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약간 충동적으로 순간적으로 연락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은 좀 생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강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연락에
그 가능성은 좀 굉장히 낮다라고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락을 한다면 언제쯤 연락을 하실지? 이 사람이 스스로가 뭔가를 결심하게 되는 때는 지금으로부터 5일차, 그럼 5주차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뭔가 가까운 미래에는 쉽게 움직이지 못하고 이 사람이 연락을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은 충동적인 가능성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뭔가 마음 먹고 연락을 하는 것보다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기에 괜찮은 시기는 여러분들은 3주차, 3달차. 뭔가 이 관계의 변화를 찾을 수 있는, 답을 찾을 수 있는 그 시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는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요때는 쌍둥이 자리까지 같이 기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뭔가 서로 간에 소통을 할 수 있는 그 기운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열리는 그런 시기예요. 그러니까 관계에 있어서 대화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열리는 시기이기도 하다. 자, 그러면 자, 요거를 많이 섞어서 자, 중요하니까 이 사람이 좀 가까운 미래에는 연락을 할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5일차에 충동적으로 연락을 한다면 어떤 의지로 연락을 하시는지 이 마음이 계속 불안하니까 왔다 갔다 약간 우유부단한 마음 있잖아요. 완전히 정리도 못하겠고 약간 그런 마음 때문에 연락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약간 스스로에 대한 감정 기복 때문에 뭔가 충동적으로 하시는 거다. 그럼 그 이후에 관계 흐름은 관계의 접점을 찾지 못하고 계속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또 멀리서 지켜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고 계속 맴도는 흐름만 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 사람이 5일차에 연락이 온다라고 하더라도 이 관계는 긍정적인 여지를 보기는 어렵다예요. 그러면 5주차에 이 사람이 연락이 온다면 어떤 의지로? 그때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이게 가까운 미래에 이 사람이 연락을 해도 이 관계의 긍정적인 여지를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5주차에는 조금 달라. 5주차에는 이 사람이 연락이 오잖아요. 그러면 뭔가 마음속에 사그러드는 어떤 마음속에 다시금 어떠한 접점이 생겨서 어떤 자기만의 트리거가 생겨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이렇게 흐지부지 될 수 있는 어떤 마음속에서 다시금 열정이 이렇게 살리는 그런 마음 때문에 연락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것도 충동적인 거에 가까워요. 그럼 그 이후의 관계 흐름은 서로 간에 솔직하게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그런 흐름은 좀 생기실 수 있대요. 솔직하게 마음을 터놓고 그리고 이전에는 이렇게 돌려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관계에 있어서 서로 간에 약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분명히 생길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연락이 오는 거는 5일차는 별로 좋지 않다. 애매모호해진다. 더 답답해진다. 근데 5주차에는 관계에 있어서 서로에 대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3주차에 연락을 하면 이 사람 반응은 그냥 약간 잘 지낼 수 있는지 잘 지내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궁금했는데 뭐 잘 됐다 약간 요 정도 느낌? 그래서 밥을 한번 먹자라고 한다거나 차를 한 잔 마시고자 한다거나 약간 요런 뉘앙스 정도는 보여줄 수 있겠다. 그러면 그 이후의 관계 흐름은 자 요거는 한 장 더 뽑아볼게요. 이후의 관계 흐름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뭔가 관계에 있어서 기존에 있었던 어떤 부분을 끊어내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 관계 그 이후에 연락이 단절된다예요. 여러분들이 연락이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연락이 이어지는 게 아니고 연락이 단절된다. 요거예요. 이 기존에 있는 어떤 환경상 이 관계를 극복을 못한다예요. 그러면 3달째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면 이 사람의 반응은 생각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약간 반가워하는 그런 느낌도 있고 뭔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떤 부분에서 갑자기 오는 거에 대해서 이 사람은 좀 기뻐하는 부분 그리고 여러분들에 대해서 막 생각을 많이 골똘히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이 연락을 할 가능성 여러분들이 연락을 할 가능성이 높아서 뭔가 이렇게 이전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떤 감정들은 리마인드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그 이후의 관계 흐름은 그때 이후의 관계 흐름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대요. 그 이후의 관계 흐름이 딱 지금 보이는 게 아니고 시일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시적인 관점에서 이 사람을 얼마나 감정적으로 포용해 줄 수 있고 이 사람을 약간 토닥토닥 해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 관계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겠다. 근데 이걸로 봐서는 이 사람이 마음 먹고 이 5주차에 연락이 올 때 이 관계에 긍정적인 여지가 생기는 거지 아주 가까운 미래에는 이 관계에 긍정적인 여지를 볼 수가 없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3주차에 연락을 하는 것도 별로 좋지 않다. 여러분들이 3달 이후에도 좀 관계의 좀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감싸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난해해.
이 사람 성향이 뭔가 자기 생각 안에 사로잡히면 굉장히 골똘히 들어가는 스타일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골똘히 들어가는 생각들이 본인의 생각들을 이렇게 저해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해도 되는데 안 하게 되는, 내가 하면 오히려 더 방해가 될까봐 이런 느낌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이 사람의 우주차에 연락을 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3달치 연락을 해보는 것. 가까운 미래에는 별로 좋지 않다. 자, 그러면 언제나 여러분들 편인 소천사님은 이 관계 어떻게 보실지. 아이고, 노 나오네요. 과연 이 관계가 서로 간에 약간 즐거운 마음, 좋았던 마음으로 만났지만 정말로 좋은 관계로 갈 수 있는지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Choose Direction 나오는 거 보면 어차피 다른 길로 가게 될 그런 관계고 서로 간의 미래를 향한 어떠한 가치가 조금 굉장히 다른 관계가 아닐까라고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한 미래에 대한 가치가 누군가는 오른쪽이고 누군가는 왼쪽이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타협점을 찾기는커녕 누군가는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는 인내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관계를 좀 잘 고민해보고 연락을 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마음이지만 여러분들이 좀 잘 고민을 해보고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를 조금 더 추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다치지 않는 선에서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럼 5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고요.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5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